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정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그 강아지 안과 질환 중에 안검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안검염이라고 하는 거는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다래끼라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안검염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검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각막에 고루고루 분포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눈물의 증발을 억제를 하고, 그래서 각막을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혹은 안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각종 문제들을 사실 일으키게 되죠. 눈이 일단 잘 촉촉하게 보호되지 못하니까 2차적으로 눈곱도 끼기도 되고 눈을 좀 불편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안검의 질환 중에 이제 오늘은 안검염을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안검염을 분류를 하자면 찰라지온이라고 합니다. 산립종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안검을 보면 그 기름을 분비하는 샘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면 보통 물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 그리고 리피드 기름이 같이 눈물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조금 부족하거나 불안정하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분비하는 그리고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이봄샘이 나오는 입구가 실제로 이 안검을 따라서 촘촘히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막히게 돼서 기름 배출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결절 형태로 이게 동그랗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찰라지온 산립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자연적으로 다시 일단 기름이 배출이 되게 되면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제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취하에 절개를 해서 피지를 분비를 시키는 형태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항생제 연고나 전신 항생제를 통해서 후속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찰라지온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래끼랑은 조금 다른데, 얘네는 통증을 좀 가능하면 유발하지 않고, 그리고 감염이 원인이 아니라 이렇게 분비물이 정체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이봄샘염입니다. 마이봄선에 염증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세균 감염, 대표적으로 포도상구균, 얘네들이 감염이 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게 대부분이고, 세균 외에도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균이나 아니면 아토피, 그리고 모낭충이 감염이 되어도 일단은 마이봄선염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감염이 보통 이뤄지면서 생기는 염증으로 통증도 수반된다는 게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감염이 되면 부종도 생기게 되고 삼출물이 일단은 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이제 원활하게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름 분비가 잘 안 됨으로 인한 그런 질적 KC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KC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성 각결막염, 그러니까 건조해서 올 수 있는 각결막염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일단 양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뮤신층 그리고 지질층이 부족하게 되면 질적 KCS라고 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 KCS를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눈에 이제 염색약 같은 걸 조금 넣어서 이게 얼마나 빨리 깨지는지를 보는데, 강아지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20초 정도,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평균적으로 17초 정도가 원래는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5에서 한 10초 정도도 안 돼서 이 눈물층이 깨지게 되면 이건 질적인 KCS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질적인 KCS는 아까 말씀드렸죠, 뮤신이나 지질이 아무래도 원활하게 분비되지 못하면 눈물층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봄선염도 일단 관리 자체는 전신 항생제나 소염제, 그리고 항생소염 안용고 등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온찜질을 해주면 사실 기름이 잘 녹아서 분비가 되니까 온찜질을 통해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안검염 같은 경우는 보통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고, 일단 재발이 잦아서 사실은 조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가종성 안검염이라고 해서 안검 변연을 따라서 염주처럼 이렇게 붓게 되는 그런 어떤 질환을 표현을 하는데, 사실 치료기간이 매우 긴 편으로 1년에서 2년까지도 치료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발이 워낙
잡고 해서 실제로 관리하다가 또 약을 줄이면 다시 올라온다거나 보호자님들의 치료 의지가 많이 이제 꺾이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안과 질환에서 가장 조금 관리가 어려운 것에 속하는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인 반응에 의해서 안검이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라마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의 안연고를 우리가 그 고양이한테 주로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일단 점안을 하게 됐을 때 감인 반응에 의해서 안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연고 사용을 제한을 하면 다시 이제 안검염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러지성으로도 안검염이 가능하고, 우리가 알러지성 피부염이 있는 환자에서 20%에서 한 60%에서 일단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결막염도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안연고 통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전신 알러지 약물을 통해서 케어를 하게 되죠. 이렇게 안검염 같은 경우는 사실 안약보다는 안연고가 좀 선호도가 높은데요. 그 이유는 안연고가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염증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약보다는 안연고를 치료적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위 다래끼라고 표현하는 이 안검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좀 간단하게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검염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좀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이 잦거나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좀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위 다래끼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의사 선생님의 치료 방향에 맞춰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잘 따라주셔야 좋은 일단 예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안과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